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진단 8회 방송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2019년 미국에서 최악의 주가 붕괴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주가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주식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리버티브스 마켓, 즉 파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을 거래하는 파생시장이 있고 해외 주가지수 선물, 통화선물, 금선물, 원유선물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해외 선물 가격이 폭락을 해도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영국의 자본가들이 보유한 자산이 2010년에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5배 급등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러한 자본시장을 모른다는 것은 농경사회에 살면서 농사 지을 줄 모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물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주가 폭락에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선물시장을 공부하시고 트레이더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박훈탁TV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시장 입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오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2018년 10월 달에 폭락을 시작했고 12월 달에는 10월보다 더 큰 폭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buy the dip, 즉 바닥을 사라고 주문을 했고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64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폭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S&P 지수 선물 차트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 차트를 사용해서 확인해 드리고 2019년 1월과 그 이후의 주가 전망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다우지수가 역사에서 가장 많이 치솟았고 2010년 이래 주식의 최대 반등이 있었으나 뉴욕 월가에서는 최악은 내년에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위기가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험악한 진술입니다. 이번 분기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대공황 초기 1931년 이래 최악의 하락이 있었고 월가가 생긴 이래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이제 월가의 분석가와 트레이더들은 낙관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폭락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의 폭락은 내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월가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의 폭락 이후에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환각 상태에 있습니다. 주가 폭락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다른 국가 주식시장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의 거의 모든 주식시장이 베어마켓, 즉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은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모두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중국의 상해 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모두 하락장입니다. 10년 만에 글로벌 하락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고위 관련자가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서 약간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발생을 염려하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지만 연준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가 폭락을 막겠습니까? 개별 국가의 정부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해서 경제활동을 자극해서 주가 폭락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엄청난 빚을 창출했습니다. 2008년 9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거의 매년 미국의 연방정부가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5일부터 올해 2018년 12월 25일까지 미국의 국가빚이 거의 1.4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25일 연방부채가 2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 부채가 2018년 12월 20일에는 21조 8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연방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내일 죽을 뱃사람처럼 돈을 마구 써버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셧다운 즉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아무도 양적 완화 때문에 매년 신규로 발행하는 1.4조 달러의 국가부채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박훈탁 TV가 최근에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2019년 중국 붕괴 시작인가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국 경제도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빨리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관해서 신속하게 어떤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삶도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3년이나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과 5번이나 인터뷰를 했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유명한 잡지에 수천 개의 기사를 쓴 사람이 은퇴하고 지금은 아마존에서 배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의미 있는 전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인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의 조건이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고 미국 전역을 휩쓸 것입니다. 2019년에 완벽한 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이 뉴욕 월가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주가지수 선물 차트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가지수 선물 매도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미니 S&P 500 주가 선물 지수를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선은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은 최근에 한번 닿았다가 반등을 했고 닿았다가 반등에 성공했으나 지난 12월 달에는 이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밑으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고 올해 장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선은 조금 전에 보신 그 상승 추세선이고 한번 닿았다가 반등했고 닿았다가 반등했고 한 일주일 동안 지지를 하다가 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하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사상 최대의 반등에 성공했으나 이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월봉 차트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S&P 500 선물지수 월봉 차트인데 여기가 올해 1월달 봉입니다. 이 월봉에서 이 빨간 봉은 하단선이 시가선, 상단이 종가, 이 파란색 봉우리는 상단이 시가, 하단이 종가입니다. 올해 1월달에 시가를 올해 12월달에 종가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선물지수가 S&P 500 선물지수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년 1월달에 여기서 빨간 양봉이 생겨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S&P 500 선물지수는 내년 초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것은 S&P 미니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이것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차트인데 여기에서도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여기서 한번 닿았다가 상승을 했고 닿았다가 상승했으나 12월 달에 한번 이거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 시도하다가 이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장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선도 조금 전에 보셨던 상승 추세선이고 한번 여기다가 지지 받아서 상승했고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무너져 버렸고 12월 26일 날 사상 최대 양봉을 그렸으나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올해 장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월봉 차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올해 1월달 봉입니다. 1월달 봉의 시가를 12월달 봉이 종가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달에 장대 양봉이 생겨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나스닥 선물지수도 내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내년 2019년은 나스닥과 S&P가 선물지수가 붕괴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로다가 진입을 해서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년 2019년에는 저와 함께 해외 선물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이 방송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